1단원 인권과 헌법 중에 노동권 침해와 구제에 대하여 읽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근로자의 권리,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함. 근로의 권리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두 번째,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장함.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7,530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국가는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함. 근로의 최저기준, 최저임금, 최저노동시간 등을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2번, 노동 3권. 노동 3권의 유형.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권리 외에도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은 근로자 단체가 사용자와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사용자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이 우측에 나와 있어요.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 세 번째,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체결되지 않아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 행위 등 할 수 있는 권리. 자, 노동쟁의 보충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노동쟁의와 쟁의 행위에 대해서 용어가 나왔는데, 첫 번째 노동쟁의가 무엇이냐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그게 노동쟁의고요. 쟁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에는 파업, 태업 등이 있고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에는 직장 폐쇄가 있다. 그게 쟁의 행위입니다. 아까 단체 행동권 읽었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체결되지 않아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 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노동 3권의 유형을 알아봤고요. 노동 3권의 의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사용자인 기업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음. 밑에 핵심 자료 나와 있어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중요한 권리임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제32조, 제33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2조 읽어볼게요. 첫 번째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아까 세 가지 알아봤죠. 노동 3권. 자, 우측에 교과서 활동풀이가 있는데 다 읽을 순 없고 우측에 자료 해설 이 섹션만 한번 읽어볼게요.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연소자라고 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우선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으면 15세 미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고용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청소년의 근로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체결하고 법정 대리인은 어떤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대신해서 체결할 수 없으며 임금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청소년이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유해하거나 보건상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금지되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이내, 한 주에 40시간 이내가 원칙이다. 청소년의 근로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청소년 보호단체 등의 기관을 통해서 보호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권 침해와 구제 두 번째, 노동권 침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노동권 침해 유형과 구제 방법. 침해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부당 노동 행위,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첫 번째, 부당 노동 행위의 의미와 구제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그 의미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 그 사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구제 방법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권리구제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 읽어볼게요. 노사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모든 분쟁을 처리하는데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된 노동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이 노동위원회다. 하여튼 이곳이나 법원의 권리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당 노동 행위 그거에 대해서 구제 방법이 있다면. 두 번째, 부당 해고의 의미와 구제 방법. 그 의미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그 사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 방법으로는 노동위원회 권리 구제를 요청, 그리고 이와 별개로 법원의 해고 무효 확인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다시 한번, 이와 별개로 법원의 해고 무효 확인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당 해고 당했을 때. 세 번째, 임금 체불의 의미와 구제 방법. 그 의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그 사례로는 사용자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그 구제 방법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음.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 읽어볼게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을 말한다. 거기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해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때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을 거쳐야 받을 수 있음. 밑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하여 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부당 노동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총 6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두 번째,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가입,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세 번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과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네 번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다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다섯 번째,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여섯 번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한 사실이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가 부당 노동 행위를 한 것을 신고, 증언, 증거의 제출을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시 한번,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한 사실이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가 부당 노동 행위를 한 것을 신고, 증언, 증거의 제출을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그게 바로 부당 노동 행위다.